안녕하세요. 마크 김의 Huffington Post number 99. 오케이, 99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Most beautiful university campuses in Canada, right?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university campuses, right? 대학 캠퍼스들 이렇게 되었네요.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때마침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긴 기사가 충분히 긴 기사가 아니어서 강의로 만들까 만들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읽어보고 몇 가지 주요 표현들이 보여서 강의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씩 처리해 볼까요? From gorgeous mountain backdrops to breathtaking green landscapes, Canada is home to some of the most scenic campuses in the world. Gorgeous, right? 아름다운, 뛰어난, 멋진, 환상적인 할 때 gorgeous라는 표현 사용하죠. 그래서 gorgeous mountain backdrops. backdro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뒤에 뒤 배경막이에요. backdrop. 우리가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 보면은 뒤에 backdrop을 치고 블루 스크린의 형태의 backdrop을 치고 촬영을 한 뒤에 나중에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뒤에 푸른색 막을 다른 어떤 장면으로 대신하죠. 그렇죠? 그럴 때도 우리가 backdro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치를 설명할 때 뒤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산들 이런 표현을 영어로 쓰고 싶어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mountain backdrops입니다. 그렇죠? 산으로 뒤에 배경이 쫙 쳐져 있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mountain backdrops로부터 to breathtaking, breathtaking 하게 되면은 숨막히다라는 표현에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숨막히게 아름다운, 가슴 뛰게 만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reathtaking green landscapes까지 Canada is home to some of the most scenic campuses in the world. Right? 캐나다는 is home 고향이다. 뭐뭐에 대한 고향이다 할 때 is home to라는 표현. 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is도 알고 home도 알고 to도 알죠. 하지만은 자, 이런 표현 방식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다운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영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Canada is home to, right? 캐나다는 뭐뭐의 고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자 할 때 Canada is home to, right? 자, 이런 표현이 아주 영어다운 표현 방식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ada is home to some of the most scenic campuse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scenic한, scenic이란 단어의 원래 출발은 scene이죠. S-C-E-N-E, 경치, right? 장면, 풍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scenic이라는 이 형용사는 경치가 뛰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장면하면 머릿속에 scene이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scenic views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cenic views 하게 되면 아주 경치가 뛰어난 그런 장면들, 경치들, 풍경들 이게 scenic views가 됩니다. scenic views는 완전히 한 단어예요. scenic 따로 view 따로 아닙니다. scenery라고 하는 풍경 경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scenic views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is home to some of the most scenic campuses, right? 세상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캠퍼스들 중에 몇몇의 고향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캠퍼스는 그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기 밑에 제가 밑에다가 expressions to remember에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is campus boasts of its scenic views가 되었죠. 이 캠퍼스는 그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scenic views, right?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boast of,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boast of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표현 하나를 문장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This campus boasts of its scenic views. 제 눈에는요 여기서 소유격 it마저도 굉장히 영어다운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소유격에 적절한 한 문장 내에서의 활용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둔감한 편인데요. 이 캠퍼스는 scenic views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scenic views를 자랑한다는 것이 영어적 linguistic circuit 언어 회로입니다. 그래서 this campus boasts of its scenic views. 자, 이때 its라는 소유격도 감각을 가져보시고요. Most Canadian students at these institutions get to experience all four seasons. 대부분의 Canadian students, right? 캐나다 학생들은
어디 학생이죠? At these institutions, right? 이러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그런 most Canadian students는 get to experience. 이때 get to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험하게 됩니다. all four seasons, right? 자, 네 시즌 다를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 또 뭐를 경험합니까? historic buildings. historic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역사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historic이라는 형용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형용사, 역사의 역사적인이 된다면 historical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historic buildings와 historical building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이라면 historic buildings가 되겠고요. 역사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건물이라는 그렇죠? 이 건물이 속성이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historical building이 됩니다. 느낌이 팍 들어오는 어떤 예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자, 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Expressions to remember from the historical aspect. 역사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라고 이야기할 때 from the historical aspect가 되죠. aspect가 면이란 뜻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면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역사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from the historical aspect에서 보았을 때 it is something to be researched. 그것은 뭔가 연구가 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뭔가가 있다. It is something to be researched. research가 연구하다 이 뜻이죠. 연구되어져야 할 뭔가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historical이라는 형용사와 historic이라는 형용사의 차이를 극명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istoric buildings가 됐으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과 and all of the country's natural beauty,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experience, 경험하게 됩니다. or 혹은 urban atmosphere,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혹은 도시적인, 도회지적인 atmosphere,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죠. 어디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까? depending on 되었습니다. depend on이 어디에 의존하다, 믿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의미도 depend on에는 있죠. That depends. 그때 달라요. 할 때 that depends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So depending on your location,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natural beauty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곳에서는 urban atmosphere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Hey, if you're going to spend a minimum of 36 months behind closed doors, 만약 당신이 a minimum of, right, 최소 36개월을 보낼 예정이라면 어디에 쓰죠? behind closed doors가 됐는데요. closed doors 이해되죠? 닫힌 문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립된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할 때 behind closed doors. 주로 이런 캠퍼스들은 다운타운이라든지 도시적인 그런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토론토 University of Toronto 같은 경우는 뭐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6개월을 최소한 이런 behind closed doors나 or outside, right, downtown이 아니고 이제 교외지겠죠. 그 근교, right, 인근 쪽에서 보내고자 한다면은 it better have a good view 되었죠. it better 되는데요. 원래는 it had better가 돼야 되겠죠. had를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have a good view,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 낫다가 had better인데요. had better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had better가 상대방 2인칭에게 사용했을 땐 굉장히 냉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go. 너는 가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굉장히 sarcastic하고요. 굉장히 cold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한테는 쓰지 않죠. 그래서 1인칭 스스로에게 아니면 3인칭에 대한 어떤 단호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better. 뭐뭐 하는 게 좋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할 때 I must를 쓸 수도 있겠지만 I had better. 그렇죠? 저는 정말 이제 담배 좀 끊는 것이 좋겠다. 단호성. 그렇죠?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감을 이 표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better have a good view. 그렇다면 자,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36개월을 보내야 된다면 반드시 경치라도 반드시 좋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It better have a good view.
Some of these campuses are not only beautiful. 이런 캠퍼스들 중에 몇몇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but they are also known for their academics. 그들의 학업적인 것들, 학구적인 것들, academics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for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제 눈에는 그 뒤에 나오는 소유격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소유격 한번 설명드렸죠. 흔히들 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몸으로 유명하다 할 때 be known for는 잘 쓰는데요. 그 뒤에 자 원어민이라면 반드시 받아오고 있는 소유격을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be known for their, its, his, her 같은 소유격의 활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Right, Vancouver is well known for. Right, 밴쿠버는 잘 알려져 있죠. 자, 밴쿠버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Vancouver is well known for its 뒤에 뭐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y're also known for their academics, right? 학과적인 것들로도 유명합니다. In a recent report of the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2014 list, 그렇죠? 그래서 2014년 세계 대학교에 대한 academic 학과적인 랭킹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report에서 four Canadian schools, including the University of Toronto, 토론토 대학교와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와) McGill University와 McMaster University를 포함한 그렇죠? 이 네 개의 대학교가 all made the top 100. 제 눈엔 make the top 100이 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Right? 그래서 상위 100위권에 들다 이런 경우도 정확히 동사 make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점. make the top 100. Right? 만들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반드시 켜야 되겠죠. make the top 100, make the top 100, make the top 100. 300번 내지 500번만 하시면은 평생 갈 겁니다. McMaster University는 그 medical school로 굉장히 유명을 하죠. 오케이. 나머지 맥길 대학도 알 것이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대학교. 그래서 UT와 McMaster는 토론토에 있고요. 그렇죠? UBC는 잘 아시다시피 밴쿠버에 있고요. 맥길 University는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오케이. We've rounded up some of Canada's most beautiful campuses in both sceneries and architecture. 자, round up이라는 표현도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정리하다 혹은 요약하다, 총괄하다, 끌어모아서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round up이에요. Right? 티켓 같은 것들 혹은 돈 같은 것들을 막 끌어모으다 할 때도 round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round, right? round가 원이잖아요. circle을 쳐가지고 갖고 완전히 up 가지고 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다, 정리하다, 총괄하다, 끌어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round up. 하지만 round up에는 또 다른 아주 의미심장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round up은 반올림하여서 계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round up 했죠. 그럼 반내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round down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문장 밑에 expression to remember에 보시면은 my IELTS band score was average to 6.75. Alright, 저의 IELTS band score, IELTS의 각 과목 점수가 평균을 냈더니 이제 네 개를 합쳐서 4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평균 냈던 값이 be average to라는 전사가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6.75, 6.7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nd it was rounded up to 7.0, 반올림해서 7.0이 되었네요. 자, 이런 표현 방식도 이거 만들어 쓰기 힘듭니다.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was averaged to 6.75 and it was rounded up, right? 반올림해서 to 7.0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Okay. So we've rounded up some of Canada's most beautiful campuses in both scenery and architecture. 경치와 architecture, 건축이라는 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의 캠퍼스들 중에 몇몇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We've rounded up 되었네요. 그렇죠? round up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Which ones did we miss? 우리가 어떤 학교의 캠퍼스들은 놓쳤습니까?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 아래 나와 있는 comments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네요. 자, 밑에 아름다운 캠퍼스 사진을 제가 같이 첨부했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